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종로 캠퍼스에서 토익 리딩 강의 담당하고 있는 김혜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토익 총평으로 인사 뵙게 되었는데요. 자, 10월 30일 정기 토익 잘 보셨나요? 그럼 토익은 언제나 시험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많이 피곤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자, 두 다리 쭉 뻗고 오늘은 푹 주무시고 이 총평 강의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시험을 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험 보고 시험 성적이 나오는 데까지 2주의 시간이 걸려요. 그 2주 시간 동안 여러분 약간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성적을 본 다음에 한 번 더 시험을 보던지 아니면 거기서 그만두더라도 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한 총평 정말 정답 맞추기 이렇게만 보지 말고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hackers.co.kr 해커스 영어 사이트에서 정말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영어 각종 시험에 대한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험에서 파트 5, 6 난이도부터 정리해 드릴 건데 자, Part 5, 6 둘 다 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험에서는 Part 7이 조금 좀 헷갈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자, Part 5, 6는 그에 비해 조금 평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Part 5부터 구체적인 평과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Part 5는 문법과 어휘 문제가 주를 이루는데 자, 문법 문제는 여러분 늘 나오던 항상 나오던 패턴들 자,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말 보기 중에 정말 세상 태어나서 처음 봤다 이런 단어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던 보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이했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물론 그 중에 헷갈리는 문법이나 헷갈리는 어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인다면 중중상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중상까지도 아닌 정도의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몇 가지 문제를 정리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적중 예상 특강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요즘 정기 토익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자, 바로 사람, 사물, 명사 구분하는 건데 제가 편의상 사물이라고 써드리긴 했습니다만 추상적인 개념도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큰 맥락은 명사는 명사인데 사람이냐 아니냐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자면 사람 명사랑 사람이 아닌 명사에 구분하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순수 의미로 해석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람 명사는 모두 다 가산 명사예요. 자, 그걸 이용하는 문제도 출제가 돼요. 자,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자, 의미로 정말 말 그대로 해석하는 포인트였는데 어떤 건지 볼게요. 일단 electricians는 여러분 전기 기술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람 명사가 될 건데 electricity는 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아닌 사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렌트는 여러분들이 월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월세는 포함을 할 거다. 비용을 여러분 기술자의 비용을 포함할까요? 전기 비용을 월세에 포함시킬까요? 정답은 전기가 맞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B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뒤에 난방이라는 힌트도 있었으니까 electricity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자, 이런 패턴 의미로 구분하는 거 나올 거니까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 하나는 사람 명사, 하나는 사물 명사 이런 것들 구분해 주시면 좋아요. 자, 또 하나는 사람 명사는 모두 가산 명사예요.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가산 명사는 앞에 어나, 더나, 소유격과 같은 관사가 없다면 가산 단수 형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요 패턴 물어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대표적인 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employee. 자, 이거는 사람 명사이죠. 자, employment. 자, 이렇게 보면 이거는 고용이라는 의미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해석으로 푸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가 될 거지만 그냥 보는 그대로 자 이렇게 단수 형태로 나왔다면 자 지금같이 빈칸 앞에 언더 소유격이 없다면 얘는 쓸 수 없는 자 이러한 패턴으로도 출제가 많이 되니까 사람 사물명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포인트는 frames and framing인데 여러분 이거는 저도 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드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framing이랑 조금 헷갈리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일단 framing은 의미는 정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ing 형태니까 동명사인 거고 동명사이니까 명사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 맞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잘 봐요. 자, 동명사 ing, 투부정사, 명사, 절등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면 자, 그것들은 단수 취급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동사에 s나 es 붙은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뒤에 자, 얘 동사입니다. 동사가 coast. 자, 이거 동사 원형이죠? 복수 형태예요. 그렇다면 얘는 쓸 수가 없죠. 자, 순수 명사의 복수 형태인 frames가 정답이 돼야 되고 여러분 이거는 자 많이 쓰이는 거예요. picture frame은요. 여러분 액자요, 액자. 자, picture 사진 같은 거 넣어놓는 frame으로 볼 수 있으니까 자, 액자 이렇게 사진 액자 단어로 네,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그 사진 액자들은요. 비용은 더 들지만 네, 자 정말 다양한 네, 버전들을 가지고 있다. 내 스튜디오에 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자, 좋아요. 계속해서 자, 다음 포인트 한번 볼 건데 자, 역시나 A, B 보기 먼저 보시면 품사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엄청나게 보기에 많이 등장하는 어휘는 아니지만 여러분 꽤 자주 보이는 단어일 수 있으니 네, 기억해 둡시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LC 사진 문제에서도 종종 등장을 해요. 자, 이 weigh라는 단어는 동사예요. 무게를 달다, 무게를 재다 이런 의미로 사진 문제에서 자, 어떠한 마트에서 장 보다가 뭐 야채나 과일 등을 무게를 재고 있다 이런 거 할 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반면 weight라는 단어는 명사인데 맞아요. 여러분 무게나 아니면 체중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여러분 일단 문장에 gym 같은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gym에서 하는 weight라는 건 역기, 역도 이런 거 할 때 쓰는 weight예요. 자, 그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너가 자, lift weight 하면 여러분 자, 요거는 약간 역기를 드는 약간 크로스핏 이런 운동할 때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 체육관에서라는 의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번이 정답이고요. 자, 의미도 그렇지만 네, 자리로도 마찬가지로 여기 lift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는 또 쓸 수가 없겠죠. 정답은 weight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괜찮죠? 네, 다음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포인트는 A, B가 둘 다 접속사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접속사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정확하게 얘는 무슨 접속사까지 숙지해 주시는 게 자, 문제 풀 때 굉장히 용이한데 정말 많은 종류의 접속사들이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if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사절 접속사라고 한다. 자, if뿐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while이라던가 when이라던가 아니면 뭐 before, after 이런 애들 전부 다 부사절 접속사로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애들. 자, 전부 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접속사는 또 문제 출제가 많이 되죠. 자,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when, ing라던가 아니면 뭐 after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답으로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온 김에 추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자, 일단 다시 자, if로 돌아가 보면 if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자, 그렇다면 부사절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뒤에 완전한 절이 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자, 그 위에 정리해드린 what, which, whose는 물론 얘네는 의문 대명사가 가능해요. 자, 즉 이름을 한번 써보면
의문 대명사, 본인이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얘가 뭐가 있냐면 의문 형용사가 있어요. 그럼 본인이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이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건, 자, 명사 앞자리에서 이런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짝꿍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거죠. 자, what book, which book, whose book. 요게 말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 어떻게 보실 거냐? 자, 맨 앞에 나오는 명사를 봅시다. 다시. 빈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짠 하고 나왔을 때, 자, 심플하게 알아보는 법. 자, 이 자리에 명사가 여러분 빠진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즉, 자, 멀쩡하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완전한 절이 나왔다면 부사절 접속사를 쓸 수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의 형태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자, 의문 형용사를 써야 돼요. 아니, 그럼 명사가 완전하지 못한 건 뭐냐? 딱 이 패턴만 조심하시면 돼요. 명사 중에 가산 명사가 있어요. 가산 명사는 뭐냐면 셀 수 있는 명사를 말하는 건데, 가산 명사 중에서도 단수만 조심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가산 명사 중에 단수만. 자, 얘네들은 여러분 앞에 반드시 한정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정사가. 자, 그래서 만약에 가산 단수 명사 앞에, 자, 여기에 빈칸이 빵 뚫렸는데 한정사가 아니라, 자, which나 if 중에 골라야 된다? 그럼 which가 정답이에요. 괜찮을까요? 이건 그냥 쉽게 푸는 버전. 물론 이 자리에 복수 명사도 괜찮고 불가산도 괜찮습니다. 단 한정사가 안 나왔을 때, 왜 의문 형용사가 그 자리에 들어갈 거니까. 이해될까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에어포트 터미널이 있는데 얘가 가산 명사예요. 자, 그런데 단수 형태가 그대로 나왔죠? 자, 앞에 누구 필요하다? 한정사 또는 형용사, 의문 형용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which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if가 이 자리에 들어갈 거였다면 앞에 on이라던가 더 등에 한정사가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자, 부사절 접속사 다음 완전한 절이라는 건 빠진 게 정말 1도 없는 완전한 절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의문 형용사는 한정사가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산 단수만은 아니에요. 복수도 괜찮고 불가산도 괜찮지만 이건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which가 되는 건데 해석은 이래요. 자, 너의 티켓은 포함한다 정보를. 자, 어떤 정보? 어느. 자, 어느 명사예요? 어느 공항 터미널. 자, 우리 공항 가면 터미널 A, 터미널 B 이러한 그런 터미널을 얘기하는 거고, 어느 공항 터미널에서 그 비행기가 출발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which가 정답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만, 자, 의문 형용사 기능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어렵게 보지 말고 what color, which color, whose color 이런 식으로 명사를 하나 넣어서 해석해 주시면, 암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depart from 이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고, 이것도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어디에서 출발한다. 자, 이 포인트도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문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high랑 higher인데, 여러분 high랑 higher 차이점이 뭔가요?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품사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차이점은 이얼이 있다, 없다예요. 그럼 여러분 짝꿍 먼저 찾으셔야죠. 자, 빈칸 다음에 than이 있으니까 정답은 higher가 됩니다. 자, 왜? 짝꿍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비교 포인트는요. 원급 비교 as 뭐뭐만큼 뭐뭐한. 자, more이나 ear 비교급 더의 의미예요. 그래서 than이랑 짝꿍입니다. 자, than 나오면 more이나 ear 고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더나, 자, 이렇게 of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 자리에는 est 또는 most 최상급을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자리는 than이 있으니까 짝꿍 B번 고르면 되는 문제.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종종 해석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니, 어떤 가격이 보다 높다. 아니, 높다 말이 되는데? 말이 될 것 같죠?
그렇지만 더 높다가 더 말이 잘 됩니다. 여러분 짝꿍은 항상 짝꿍을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시고 말이 되면 정답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전체 해석 한번 해보면 그 부동산 가격이죠.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요. 훨씬 더 높다. 그것들이 몇 년 전에 그랬던 것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포인트 넘어갑니다. 여러분, 인칭대명사인데 인칭대명사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거의 매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법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자, first 뭐 이렇게 어떤 뭐 수나 수와 관련된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자, 이 앞자리에 my first visit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소유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 B, C, D 중에서 A번 소유격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명사 앞에는 소유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명사 앞에는 소유격, 소유격 다음은 명사. 자, 소유격 다음에 명사 고르는 것도 매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the first owner라는 명사 앞에 is 자, 숫자 표현 있어도 이 앞에는 소유격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어떠한 그 자동차의 가치는요, 떨어졌대요. 자, 현저히 떨어졌다. 자, 그것이 첫 번째 주인에 의해서 사용된 후에, 즉, 약간 중고차가 된 상황이죠. 네, 그럴 경우에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치가 정답이에요. 자,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볼 건데요. 자, 이번 포인트는 여러분, 자, 이 단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A번은 동사로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연관시키다, 관련시키다. 그런데 얘가 또 토익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명사예요. 명사로 직장 동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포인트도 꼭 기억해 주시고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 B번에 associated는 명사에 ed가 붙을 순 없잖아요. 동사에 ed가 붙었다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구조상 전체 동사는 여기가 있죠. 자, 영어에서 ed 형태는 동사도 되지만 분사도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니까 associated는 뭐로 봐야 돼요? 맞아요. 분사로 보셔야죠. 근데 분사가 또 이렇게 ing랑 pp가 나란히 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자, 능동 관계일 때는 ing, 수동 관계일 때는 pp를 고르시면 되는데 잘 봐요, 여러분. 이렇게 수식해주는 관계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능동, 수동은 뒤에서 수식할 때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빈칸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정답이고요. 없으면 pp 형태의 분사가 정답인데 빈칸 다음에 전치사 with가 시작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목적어 안 나온 거니까 pp 형태인 B번이 정답이다. 만약에 ing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자, 문제는 아주 낮은 생산성이다. 근데 뭐와 관련된 자, 직업 불만족과 관련된 낮은 생산성이다 라고 보신다면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 여러분 분사로 associate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인트는 A, B 남아있는 게 동사이죠. 그럼 머릿속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동사 문제는 어떻게 풀죠? 수, 태, 시를 순서대로 파악해서 풉니다. 자, 단 A, B 남아있는 보기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 여기에서 바로 시제만 파악할 건데 자, 어떻게 알았냐? 남아있는 보기에 여러분 형태가 둘 다 S가 붙어있는 형태니까 단수 형태예요. 자, 굳이 따져봤자 둘 다 단수니까 맞을 거예요. 태 역시 수동태 아니면 능동태인데 자, 수동태는 BPP가 수동태거든요. 그럼 수동태 아닌 건 BPP 아니죠? BPP 아니죠? 전부 다 능동이니까 따져봤자 능동태가 맞을 거예요. 자, 우리는 자,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걸 비교해서 하나를 고르거나 지워야 하니까 자, 두 개가 똑같은 건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로 갈 겁니다. 자, 그럼 시제로 가보시면 자, BING는 진행형이고요. 얘는 완료 형태이네요.
그럼 문장에서 필요한 시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once 얘는 접속사로 쓰면 일단 뭐뭐 하면의 의미예요. 자, 일단 the shipment 어떤 발송, 선적, 택배로 보시면 되는데 자, 자재 또는 자료, 재료들의 택배가 도착하면 나는 너의 주문을 시작할 거다라고 보신다면 자, 어떤 것이 도착이 완료가 되면 이란 의미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중급반, 실전반, 그리고 모의고사반 RC 담당하고 있는 강상미 강사입니다.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보다는 약간 날씨가 추웠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제가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역시 해커스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 우리 자료들이 정말 소중한 자료들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 우리 hackers.co.kr 사이트 방문하시면은 무료 자료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고요. 문제도 풀어보실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커뮤니티에서 사람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실 수 있으니까 꼭 사이트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오늘 파트 7 총평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제가 항상 수업 때 하는 얘기 있죠. 파트 5, 6 풀 때 오늘 좀 잘 풀리는데 나 오늘 좀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면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된다. 왜? 뒤에 어려운 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뒤에 어려운 게 나올 수 있구나. 시간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구나 하고 파트 5, 6를 빠르게 풀고 파트 7으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오늘 제가 느낀 게 딱 그랬어요. 파트 5, 6는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파트 7에서는 단문 지문에서도 그렇고 이중 지문, 삼중 지문에서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문제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풀다가 시간을 못 맞추거나 아니면 사실 기사문 자체는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는데 글이 너무 길었죠. 네, 지문 자체가 좀 길어가지고 그걸 다 읽지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동의어 문제 2개밖에 없었고요. 동의어 문제는 다행히도 좀 쉬운 문제들로 나왔습니다. 기사 지문 3개 있었지만 기사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고 표 보는 게 살짝 더 어려웠었어요. 채팅 2지문 있었고요. 앞에 있는 채팅이 뒤에 있는 채팅보다 살짝 더 헷갈리는 문제 하나 있었죠.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2지문 있었는데 문장 삽입 하나는 좀 쉬웠고 하나는 살짝 어려웠고 이랬었어요. 동의어 문제 먼저 볼게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뭐 있죠? suit the needs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저 suit라는 말이 뭐뭐에 맞추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구 조건에 맞춰주다, 요구 조건을 부합해주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비슷한 표현들 우리 많이 배우거든요. meet the needs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satisfy the needs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해드리면 이제 알아들으시죠? 그 다음 여러분 address the concern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아요. 저도 지금 학생들로부터 개별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영영사전을 찾아봤더니 address한테 think about이라는 뜻도 있던데요? 근데 야 동의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왜? 예를 들어서 term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term이라는 단어를 줘요. 그리고 보기에다 뭘 주냐 하면은 duration, 기간도 주고 definition, 정의도 주고 여러분 근데 그 단어들 다 condition, 조건도 주고 그거 다 term한테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이런 뜻 아닌가? 해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답을 찾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뭘 가지고 문제를 찾아야 되느냐? 주어진 문장을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된다. 그 주어진 문장이 어떻게 됐었느냐? I'm not sure. 잘 모르겠는데요. How to address your concern. 네가 말하는 거, 네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think about이라기보다는 respond. 내가 어떤 식으로 거기에다 대응을 해줘야 될까? 하고 respond to를 쓰는 게 더 맞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채팅 한번 볼게요. 요거 때문에 저한테 또 질문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 선생님, 그 페이퍼 문제 있죠? 페이퍼 문제 정답 뭔가요? 하면서 질문 많이 하시는데 한번 봅시다. 네가 사려던 종이가 다 없어. out of stock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재고가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네가 사려던 종이를
안 만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 그쵸?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사려고 하는 종이를 지금 안 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yellow, 노란색, red, 그리고 pink, 분홍색만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B가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서 red 어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근데 남아있는 red는 dark red야. 좀 진한 색이야. 그리고 좀 비싸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forget it. 야 됐어. 내가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버릴 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원래 구매하려던 종이, 내가 사려던 종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려던 종이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내가 사려던 종이는 어때요? pale red. 조금 옅은 색, 빨간색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얘기 많이 하시는 것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비쌌다. 아니야. 비싼 거는 내가 사려는 종이가 비싼 게 아니라 dark red. 여기 남아있는 종이가 비쌌던 거고, 그 다음에 discontinued, 더 이상 팔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out of stock, 재고가 없다는 거지 더 이상은 만들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야. 그죠? 두 번째 채팅은 그래도 쉬웠어요. 그죠? 일들 잘하고 있어? 네, 우리 지금 시멘트를 부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 땅이 너무 질척질척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다가 그래, 너네 할 일들 잘들 해보고 회의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keep me updated. 나한테 업데이트 해줘. 이렇게 말했단 말이지.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Will do.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얘네 지금 뭐 하는 애들이었었어요?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애들?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애들. 그래서 뭐 콘크리트를 붓고 시멘트가 어떻게 되고 내일은 뭐를 올리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will do 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업데이트 해줄게.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줄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뭐예요? share the outcome. 또 볼게요. 자, 편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정확히 이렇게 돼 있었던 건 아닌데 어머 어떡해. 우리 그룹한테 연락을 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는 뭐예요? 전문가 그룹이었었어요. 우리 그룹한테 연락 줘서 너무 고마워. 도서관 투어를 돌면서 우리 전문가들한테 연사를 한 번씩 시켜주고 싶다고? 너무 좋지. 하고서는 거기에 우리 이런 거 엄청 해봤어. 이게 들어가야죠. 너무너무 좋아.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거든. 그리고 너네 지금 우리 연사들이 몇몇 지점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하고 나서 그러면 너네 도서관 협회 안에서 우리가 가서 일할 수 있는 도서관이 어디인지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Attendees, 참여자들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알려달라고? 우리가 가서 연설할 수 있는 도서관이 어딘지 알려줘. 요래 얘기를 했거든요. 정답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자, 어떤 도서관이 우리가 가도 되는 도서관인지 이걸 알려달라고 한 거고 문장 삽입 어디에 들어간다고? 2번.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바로 대망의 아이스크림 지문. 여러분이 선생님 페이퍼 문제 뭔가요? 하는 거랑 같이 요 아이스크림 뭐예요? 하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 아이스크림 지문이 도대체 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지문이 2개가 나왔었는데요. 우선 사실 제가 이렇게 짧게 해놨지만 굉장히 길었죠. 지문 자체가. 전체 설문이 가능한 사람은 90명. 그리고 나이를 줬었어요. 28살에서 41살 사이 나이를 줬었어요. 그 다음에 얘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색에서 점수가 나쁜 거는 괜찮아. 왜냐하면 컬러링은 빠른 수정이 가능하거든. 요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컬러에서 점수가 안 좋은 애들은 괜찮아. 왜냐하면 얘네들은 빠른 수정이 가능하니까. 근데 뭐라 그랬느냐. 맛에서 4점 미만은 절대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우선 두 번째 지문에서 몇 명이 대답을 했어요? 50명. 그러면 전체 인원 90명이 다 설문에 참여를 했느냐? 그건 아니야. 50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쨌거나 50명도 28살에서 41살 사이. 나이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과일 맛은 너무 sour, 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중에서 과일이 누가 있죠? 사과.
과일 빼셨어야 돼요. 노란 과일, 맛있는 거, 그거 빼셨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사과 말고 노란 과일 있었죠? 걔 안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아몬드 조금 아쉽대요. 아몬드 조금 아쉬운데 여기다가 초콜릿 맛 살짝 갖다 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어떤 맛을 선택했어야 되겠어요? 아몬드. 아몬드랑 비슷한 견과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디 있었냐 하면은 두 번째 지문에 있었어요. 첫 번째 지문에 있었어요. 첫 번째 지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거를 빨리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한 번 더 돌릴 거다. 이런 표현이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참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90명 중에 50명이 참여했고 그리고 어쨌거나 뭐한 사람들 28살에서 41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요걸로 선택을 하셨으면 됩니다. 삼중지문 한번 볼까요? 자, 삼중지문 제가 볼 때는 3개 나왔는데 2개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고 하나는 좀 쉬웠죠. 자, 일단 삼중지문은 3개를 다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지문 보세요. 영수증을 주긴 줬는데 개별 항목이 얼만지가 안 나와 있어. 껌이 얼만지, 땅콩이 얼만지, 주스가 얼만지 개별 항목에 대한 돈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표시가 안 돼 있잖니?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보세요. 이것 좀 다시 수정해주면 안 돼? 하는 게 한 가지 물어보는 거. 그 다음 아니면 너네 웹사이트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뭘 좀 해볼 수 없어?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게 2가지. 두 번째였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상사한테 참조 좀 CC 참조 좀 같이 넣어주면 안 될까?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줄 때 다른 사람한테 함께 보내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이 있었죠. 2번째 질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미안해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다. 대신 다음 오더 때 내가 할인을 해줄게. 근데 너가 계속 네가 여기서 10개로 주문하는 항목은 recurring 되는 주문이던데 그 recurring 되는 거를 네가 리커링 오더에다가 표기를 해주면 우리가 다음부터는 걔는 어쩌고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멘트 하나 잘 보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었느냐.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부탁은 뭐예요? 우리 상사한테 참조 좀 같이 넣어주면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부탁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못하겠어. 왜? 우리 기술팀한테 기술이 없어. 정말인가? 그거 믿기 힘드네요. 그죠? 기술이 없대 어쨌든. 그리고 3번째 지문이 주문표였었어요. 근데 이제 주문표가 10개짜리 주문한 게 있고 5개 주문한 거 있고 2개 주문한 게 있고 하나 주문한 거 있고 근데 for 10, 10개 주문한 거에 대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10개 주문한 거에 해당하는 맨 위에 있던 보기 그걸 고르셨으면 됩니다. recurring order로 넣어줄 수 있는 거 뭐야? 방금 말씀드렸죠? 10개 주문돼 있는 표에서 맨 위에 있던 거 그거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팀이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게 뭐냐. 참조로 우리 상사를 집어넣어 주는 거 그거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 이메일에 같이 참조로 넣어주는 거. 2번째 삼중지문입니다. 2번째 삼중지문이 이것도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구문 이거 식물 섹션이 있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Plant Department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자 가게 지점이 4군데를 새로 생기게 했는데 하나는 분당점이에요. 하나는 광진점, 하나는 종로점, 그리고 백화점 안에 있는 강남점. 맞나요? 제가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그 C로 시작하는 단어였었어요. 중간 생략하고요. 백화점 안에 있는 지점, 강남점이겠죠? 강남점은 boasts, 뭘 뽐내요? Plant Department,
식물이 있는 그런 파트도 있고 그 안에 있는 커피숍도 이용할 수 있어. 자, 커피숍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잘 봐주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광고였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해커스 어학원 멤버면 10% 할인해드려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이 할인 얘기가 10%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할인 얘기도 하나 있었어요. 얼마 이상 사면 20%. 근데 그 돈은 안 됐었거든.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해커스 멤버여서 영수증에서 10% 할인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영수증 맨 밑에 이렇게 누워있는 글자 기억하세요? 영수증 맨 밑에 누워있는 글자로 무슨 말이 있었느냐. 인스토어 카페에 들렸다 가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 인스토어 카페는 어디에 있어요? 백화점 지점에 있었거든. 그래서 백화점 안에 있는 지점. 자, 지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었는데 C로 시작하는 맨 마지막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에서 샀지요? 강남 지점에서. 4가지 지점 중에 맨 마지막 지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했는데 해커스 어학원 멤버다. 그래서 10% 할인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나마 제가 볼 때 3중 지문 중에서는 제일 쉬웠던 문제 같은데 놓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뒤에부터 해라. 우선 파트 5, 6는 하세요. 오늘처럼 쉽게 나오면 파트 5, 6는 안 하면은 좀 억울해. 그래서 파트 5, 6는 먼저 풀어두시고 대신에 파트 7 푸실 때 그냥 순서대로 147번, 148번 이렇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뒤에서부터 오세요. 3중 지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중 지문 하고 똑같이 8문제를 버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중 지문에 있는 8개를 버리는 것보다는 앞에 단문 지문 시작할 때 8개를 버리시는 게 낫고요. 제가 자꾸 버린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그게 싫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버리라는 거는 그냥 앞부분에 있는 파트 7 처음 시작 부분 단문 지문은요. 거기 나와 있는 단어 몇 개 보면은 풀리는 문제도 많아요. 쉽게 나오면.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어떤 단어 보자마자 몇 번, 어떤 단어 보자마자 몇 번 이렇게 해도 얼추 맞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버리려면 단문 지문 시작하는 걸 버리는 게 낫고요. 3중 지문은 지켜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세 번째 지문 보세요. 첫 번째는 광고였고 이거 광고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 페이지를 탁 피자마자 어머 이렇게 길어. 이런 반응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너무 길었고 그 다음에 이제 Playday라는 거, 그 다음에 Treasure Hunt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순위, 4순위는 기억도 안 나. 4가지 액티비티를 주고 그 4가지 액티비티마다 인원수 정해져 있었죠. 4가지 액티비티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6월 안으로 신청하면은 10% 깎아줄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있었냐고? 밑에 있었어. 맨 밑에. 6월 안으로 신청하면 10%를 깎아줄게 이랬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서 뭐라고 신청을 했느냐. 나는 1순위에다가는 Playday 요거를 넣겠다. 2순위가 Treasure Hunt 이걸 하겠다. 3순위는 저도 기억조차 안 나요. 이렇게 얘네가 지금 선택을 한 다음에 신청 언제 했어요? 6월 28일. 그럼 결국 6월 안으로 신청을 했으니까 10% 깎아준다라는 문제 무조건 나오겠네요. 그거 기다리고 계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뷰를 보세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회사 사람들 다들 너무 신나게 야외 활동을 즐겼어요 라고 했는데 야외 활동하는 게 뭐였죠? Treasure Hunt 요거였었어요. 그거 어디 썼냐고? 첫 번째 글에서. 첫 번째 글에서 트레저 헌트는 뭐를 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데이는 뭐를 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뭐를 하는 거고 그런 그 놀이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글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액티비티 저런 액티비티 다 완전 신나. 우리는 맨날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하는 애들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기회였고 정말 재밌었어. 이렇게 얘기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My only complaint. 유일한 불평 얘기하거든요. 내 유일한 불평 뭐였어? 그렇게 많이 걸을 줄 몰랐대요. 너무 많이 걸었대. 그러면서 이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적어도 얼마나 걸릴지
미리 알았다면 우리가 be prepared 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아쉬웠어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문제 봅시다. 200명 이상 참가할 수 있는 게 뭐야 했는데 우리가 참가했던 트레저 헌트는 8명에서 한 50명? 그 정도였었어. 그래서 200명은 아니었고 2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건 누구였죠? 플레이데이. 다른 걸로 돼 있었죠. 그 리스트에서 맨 위에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점수 잡는 hackers.